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해병대에 있었던 아주 특수한 부대, 만이산 까치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50년대 박인수 사건과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해병대 1사단이 주둔지를 포항으로 옮기기 이전, 즉 1954년에는 1사단의 전신인 1여단이 경기도 파주 문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파주 문산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주 금촌이 맞습니다. 방송 전에 문산에 사는 지인을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여자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금촌을 문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두세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포항의 1사단은 1955년 1월 1여단을 모체로 파주 금촌에서 제1상륙사단으로 창설된 후 1959년 3월 포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부터는 방송 전에는 가급적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만이산 까치부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이산 까치부대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정식 명칭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첩보부대, 해병 북파상륙 공작대 등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만, 영문으로는 Marine Intelligence Unit, 줄여서 MIU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7, 80년대 해병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만이산 까치부대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만이산 까치부대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아주 은밀하고 특수한 부대니까 부대 이름엔 당연히 만약에 새를 집어넣는다면 박쥐나 독수리, 뭐 이런 새가 들어가야 어울릴 것 같은데, 까치는 좀 그렇죠. 물론 나중에 국민은행이 까치를 자기네 은행 상징새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까치를 보면 돈이 생각나고 길조, 또 좋은 손님이 찾아올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MIU를 까치부대라고 부른 이유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부대 인물을 속이려고 그렇게 했나? 응? 이 부계들이, 야, 오늘 밤에 저 남조선에서 까치부대 아새끼들이 온대, 근무 잘 들어, 그런 지시를 받으면 까치부대? 그거 좋은 손님 같은데? 그럼 환영을 해야지. 수리탄 까고 아까 뭐 소총 그걸 갈게 되면 돼가서 이렇게 적을 속이려고 까치부대라고 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예 뭐 할미새 부대, 박새 부대, 뭐 곤줄박이 부대, 이렇게 이름을 짓죠. 까마귀 부대도 좋고. 그럼 이 부대들 입장에서는 까마귀 부대? 걱정 말라오. 저 새끼들은 깜빡깜빡 하니까 황해도 여기에 상륙했다가도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금방 돌아갈 놈들이야. 걱정 말라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만이산 까마귀 부대.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까치부대 선배님들 이게 LPG 통 이따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퓨 이렇게 틀어놓고 라이터로 탁 이렇게 불 붙인 다음에, 야, 군살 이주석 이 자식, 뭐 까치부대를 까마귀 부대라고 이런 호로 쉐키 슉슉슉. LPG에서 지금 불 나오는 거예요. 옛날 광화문에서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뜨거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완전 개쪽 가는 거죠.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까치부대라는 이름은 68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까치골에서 이 부대가 창설됐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을 따서 까치부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먼저 까치부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서울 금호동 산꼭대기에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거기를 해병대 산이라고 불렀다는 사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까치부대는 일단 그 지명에서 따온 이름 같습니다. 까치골. 그럼 지금부터는 이 위성지도를 놓고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이 노란 선이 NLL 및 군사분계선,
그리고 흰선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남쪽으로 나 있는데 이게 염하 또는 염하강이라고 부르는 김포반도와 강화도를 구분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즉 이 하얀 선 좌측이 강화도, 우측 동쪽이 김포반도라는 뜻입니다. 강화도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미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서남쪽 끝에 만이산, 진강산, 덕정산, 혈구산, 고려산, 그리고 서북쪽 끝에 별립산, 아주 유명한 산이죠. 이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이 덕정산, 진강산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덕정산을 뒤로 하고 동남쪽으로 열려있는 여기가 저는 까치골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지금도 이런 이쪽에 이제 공원묘지, 제가 보기엔 공원묘지 같아요. 이런 것밖에 없는 걸로 봐서 50여 년 전에도 역시나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래서 이런 은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위치하기에는 안성맞춤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이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남쪽의 만이산, 요 옆에 제가 정수사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 정수사라는 절의 서남쪽 골짜기로 부대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까치골처럼 새가 많은 곳은 풍수지리상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풍수지리? 자식이 이제는 풍수까지 읊어요. 해병대가 통수, 조통수를 분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풍수를 읊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너 자식아 장교 출신이라면서 야전교범에서 주둔지 집결지 이런 거 선정할 때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걸 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 배산임수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임마. 그냥 차량 진출입 사주 경계 뭐 이런 게 용이하고 뭐 배수가 잘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풍수? 자식이 어디서 약을 팔아? 예? 까치골에서 부대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인데 까치 부대가 해체되고 많은 인원들이 김포 2여단 수색대의 창설 요원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두세 번 방송한 한강하고 유도 있잖아요. 평화의 소, 그걸로 유명한 섬, 학이 많아서 학섬이라고도 불렸다는 그 유도 기억나시죠? 아무튼 거길 수색 정찰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그 유도에서 학이 너게 하늘로 집단으로 날아올랐대요. 그 섬에 호랭이가 있어요. 무슨 여우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건 이북 애들이 유도로 건너왔구나. 요놈들 니들은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 수색대가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놈들 잡으려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참나 이게 답답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섬에서 새들이 놀래서 날아오르니까 이건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까치부대 출신 2여단 수색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학이 집단으로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북 애들도 남조선 이놈들이 들어왔구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민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은밀하게 상륙해서 IBS에 뽀도 바람 빼고 땅에 묻고 위장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 심어놔 봤자 사람이 들어가면 야생하는 새가 그걸 몰라요? 그 집에서 키우는 닭도 그건 알겠다. 아무튼 그 섬에 들어가면 새똥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양계장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새한테는 우리를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까치골에 까치가 많아서 특수부대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아무리 까치가 깎아떼고 날아올라 봤자 이북에서는 안 보이죠. 까치가 날아올라가지고 까치 부대가 이동을 한 건 아닌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이동을 했나? 그 주변에 고정 간첩이 있었나? 아무튼 까치 부대는 창설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만이산 정수사 서남쪽 골짜기로 부대를 이동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때부터는 까치골을 떠났으니까 까치 부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정수사 골짜기 거기에도 까치골이
뭐 거기에도 있었나? 어쨌든 까치골은 덕정산 밑에 있었으니까 만이산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는 까치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수사 부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새끼야, 시간 없어. 말장난 그만하고 빨랑빨랑 본론으로 들어가자. 응? 참나. 욕 좀 하지 마세요. 같은 해병대끼리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까치 부대가 이동한 곳이 정수사 서남쪽 꼴짝이라고 하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만이산 정상이고요. 여기 정수사. 그럼 이 서남쪽이라고 했으니까요. 꼴짝이는 여기가 끝이겠죠. 여기에 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공터. 이게 보이는 걸로 봐서 혹시나 여기가 50여 년 전 그 자리가 아닐까 저는 추정합니다. 지금은 정수사 주차장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부대지 건물이라고는 대장실, 내무실, 그리고 목욕탕, 변변한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은 진짜로 실미도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땅 파고 그냥 나무 걸쳐놓은 형태. 뭐 언제 북쪽으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부대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닫고 만이산 까치 부대의 시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이산 까치 부대가 창설된 배경은 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김신조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에서는 육해공군 해병대 각 군의 기존의 첩보 부대인 육군의 HID 및 해군의 UDU와는 별도의 북파 공작 부대를 만들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육군에서는 기존의 HID와 별개로 선갑도 부대를, 또 해군 역시나 기존의 UDU와 별개인 장봉도 부대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북파 부대가 없었던 공군에서는 그 유명한 실미도 부대 일명 684 부대를 창설했고, 해병대 역시나 만이산 까치 부대를 창설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군과 해군의 보복수단 부대는 기존 HID나 UDU의 별동대 성격이 강했지만 공군의 실미도 부대와 해병대의 만이산 까치 부대는 기존에 유사한 조직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히 새롭게 창설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설된 만이산 까치부대는 월남 청룡부대에서 귀국한 장기 하사관의 일부 병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사장으로 불렸던 중령계급의 대장, 그리고 전무로 불렸던 대위계급의 공작관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이산 까치부대는 월남 귀국자 및 각 실무부대에서 인원을 보충받아서 많을 때는 6, 7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75년 11월 말일 해체될 당시에는 3, 40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해병대를 제외한 육군, 해군, 공군의 북파부대 요원들이 대부분 계급이 없거나 최소 하사관 계급 또는 죄수 출신이라는 등 모집 과정 및 정확한 신분이 애매한 데 반해서 여기서 죄수 출신, 그건 이제 헛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데 반해서 해병대 만이산 까치부대만큼은 정확히 해병대 병 그리고 하사관 교육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까치부대 요원들은 지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제 차출이었을까요? 힌트. 저의 그 80년대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 학교를 마칠 즈음 자대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해당 부대에서 예하, 연대 및 대대, 중대 순으로 배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동기생 중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은 나는 말이야 특수수색대를 갈 거야. 해병대인데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폼을 잡죠. 물론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쏘이 때 바로 수색대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색병과 자체도 없었습니다. 소총중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하다가 수색교육을 이수하고 특수수색대를 가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포항 1사단에 떨어져서 다시 2연대
그런데 연대 인사주임 소령이 이 연대에 떨어진 동기생 뭐 11명인가 저희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야 이대대 IBS 대대 갈 놈들 손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기습대대는 지원해서 가는 거였어? 왜? 거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뺑뺑이로 보내면 사고 치고 뭐 탈령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냐? 이거 안 되겠는데? 특수수색 때고 나발이고 난 손들지 말자. 그러면서 가급적 인사주임 장교하고는 이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광주에서 뭐 우리 교육받을 때 수색대니 어쩌니 뭐 떠들던 놈들도 전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 광주에서 떠든 건 다 뻥이었어? 구라. 이 새끼들 싱겁기는. 응? 그건 나도 마찬가지구나. 아무튼 지원자가 없으니까 인사주임 이번 71기 이 새끼들 기합 빠진 놈들 같으니라고 생명수당을 3만원씩이나 더 주겠다는데 왜 가겠다는 새끼들이 없어? 당시 소위 월급이 16만원 정도 됐으니까 수당 3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더만 우리 이연대가 해안방어 중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첫날 너희들은 서문 밖에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 대신 너희들끼리 짱깨미 볼을 하든 추첨을 하든 술 먹으면서 이대대 갈 놈 서너 명을 반드시 뽑아와라. 그러는 거였습니다. 아니 씨발 무슨 생명수당을 그렇게나 많이 준대. 까닭 죽는 모양인데. 그럼 돈 3만 원에 목숨 걸 일은 없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저희 동기생 중에서 이대대를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가니까 인사주임 장교가 그냥 찍더라고요. 야, 너 시커먼 놈 이대대. 그게 바로 접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여러분 같으면 까치부대 갈 사람 손들어봐. 거기 막 수당도 많고 맨날 닭고기 돼지고기 엄청 잘 먹어.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까치부대는 뭐하는 부대입니까? 뭐하긴 짜샤 그냥 이북 넘어가서 청와대 앞에까지 왔든 그 김신조처럼 하면 되는 거야. 평양에 주석군 깨부시고 돌아올 땐 그건 나도 몰라. 그래 니들이 알아서 오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지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수색대가 하겠다는 자식이 기습대대에 쫄아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데 까치부대를 지원하겠어요? 지원한다는 분들은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박상 신임 소위가 인사주임장교 앞에 서니까 24살밖에 안 된 놈이 이 뭐 50견이 걸렸나? 이 손이 안 올라가더라니까요. 훈련 받을 때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그럼 정답은 까치부대 요원은 지원이 아니라 강제 차출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차출을 했을까요? 일단 키가 큰 사람들, 그 중에서 입대 전에 운동 좀 한 사람, 특히나 싸움에 나름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 뽑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특이한 건 학력. 아무리 등치가 좋고 운동신경이 뛰어났어도 중졸 학력은 그쪽에서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반드시 고졸 이상의 학력을 필수 요건으로 봤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사관 교육 마지막 단계 공수훈련에서 막타워를 타는데 사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권총을 차고서 자기들의 그 뛰어내리는 자세를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 자식은 뭐하는 놈인데 사복에 권총을 차고 댕겨 뭐 이랬대요. 그런데 임관하자마자 중대장이 너 나와 그러더니만 그냥 기차에 태워서 인천까지 데리고 그리고 왔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직접 인솔해서 그때는 이미 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따라서 만이산 첩보부대는 인천 월미도의 해군정보사령부 일명 신성기업사 소속 실질적인 지휘는 중앙정보부에서 했지만 부대의 일반 관리는 해군정보사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월미도까지 와서 다시 만이산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까치부대 요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이 만이산 정수사 근처의 사진 이걸 다시 보시면 이쪽 골짜기가 아주 좁죠. 무슨 작은 연병장 하나도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을 한다? 좀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까치부대 요원들은 1년을 통틀어서 이 부대 본부에 머무르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부대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요원들은 봄에는 IBS 수색교육 6주, 그 중에는 지옥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름 스쿠바 교육에 들어가서 수중 폭파를 포함해서 8주 또는 10주간 교육을 받았고, 가을에는 유격 훈련을 겸한 레인저 코스, IBS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주로 내설하게 들어가서 일종의 종합훈련식으로 생존법 등까지 포함한 교육, 또 겨울에는 강원도 용평에서 설한지 훈련, 그 중에는 당연히 스키 훈련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실제 만이산 본부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수훈련만큼은 해병대에 공수교육대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울 오류동에 있던 공군첩보대, 일명 공첩 본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시로 교동도, 말도 등 우리 해병대가 경계작전 중인 섬에 은밀히 침투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때는 같은 해병대일지라도 경계 중인 부대에 사전에 절대 침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전과 똑같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군 경계병이 제대로 근무를 섰다면 까치부대 요원 몇 명은 크레모 하나 수류탄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교동도 침투 훈련은 100% 성공했다,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제보자께서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건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특수수색대라든가 해병공수, 또 해군 UDT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교육에서 탈락한 사람은 원대 복귀시키고, 그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사람만 수색대니 UDT 요원이 되는 것에 비해, 즉 내가 UDT 교육 몇 차 이런 식으로 그 기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수라는 거는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보수교육 형태로서 처음에 받았던 그런 극한 훈련 내용이 없는데 반해 만이산 까치부대는 요원 자격시험 같은 그런 최초의 교육이 없었고, 따라서 내가 까치부대 몇 기다, 이런 기수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훈련을 했다는 거는 또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 예전에 보면 처음에 특수교육 한번 이수한 거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우려먹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까치부대에서는 이런 게 안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 만 4년 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훈련을 4번 받았다는 뜻이고, 신입 요원은 올해부터 그게 시작된다.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단기 하사는 말뚝을 받게 되고, 병들 역시나 한때는 말뚝을 받고 하사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생활이 아주 만족스럽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부터는 직업군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냐고요? 순진하시긴. 내 장사 없대잖아요. 때리는데 어쩌겠어요. 말뚝 박아야지. 아무튼 신입 요원이 오게 되면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똘똘한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한 다음 훈련에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일부러 거기서 잘리려고 미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좀 모자른 척. 근데 일부 실무에서 이제 꼴통짓 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대에서 중대장이 이렇게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도 이제 꼴통짓을 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해병대에서 간땡이가 큰 사람도 이 부대에 오면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겼다가는 이 산속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갔다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어리한 거하고 개기는 거, 그 꼴통짓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 즉 까치부대 요원들은 과연 이북에 들어갔다 왔냐?
하는 문제,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육해공군 해병대 공통의 특수임무 수훈자회라는 단체와 정부에서 이들에게 보상한 내용, 그리고 72년 7월 4일에 7.4 공동성명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특수임무 수훈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단 그들이 받은 금액이 개인별로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일단 이 북파 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본 얼마, 그리고 북쪽으로 넘어갔다 왔다, 그런 사실이 입증되면 그 횟수에 따라 얼마씩 더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북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기본금만 받고, 실제 넘어갔다 온 분들 역시나 그 횟수에 따라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하나를 받으면 3번 갔다 온 사람은 3개를 추가로 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연금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보상해 주고 끝난 겁니다. 절대 연금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갔다 왔다,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해군이나 해병대 까치부대의 경우에는 주로 바다를 통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NLL을 넘어갔다 왔다, 그러면 북파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므로 72년 7월 이후 북한 땅 깊숙이 요원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제보자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7.4 공동성명 이후에는 NLL을 넘어서 예를 들어 저 안쪽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맞은편 연백, 염전 그 바로 앞에까지 거기까지는 갔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속에서 간조 때 갯벌을 이렇게 터치하고 왔다. 이렇게 터치, 아시죠? 갯벌에 손을 찍고 왔다는 겁니다. 이러면 북한 사람을 만진 거니까 갔다 온 게 확실하죠. 또 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다는데, 글쎄 한밤중에 뻘밭에서 무엇가 찍혔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즉 72년 이후에 이런 훈련은 일종의 담력 훈련 비슷하게, 하지만 주목적은 침투로 개척,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루트를 통해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까치부대에서도 이런 침투 훈련은 7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빠져나오다가 적에게 발각돼서 집중 사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72년 이전의 까치부대 작전은 분명히 여기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그런 은밀한 내용 역시 상당히 많았다는 게 정설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72년 이후 북한에 들어가서 비행장을 폭파하고 탄약고를 터뜨리고 또 무슨 요인을 납치하고, 이런 건 전부 구라라는 뜻이죠. 까치부대 정식 요원들 말고 비파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뭐 이북은 다 넘어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까치부대가 해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한 개 팀에 7명씩 3개의 팀이 언제나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네 번째, 다른 한 개 팀은 예비로서 출동대기 3개 팀 중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 그 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별도로 또 4, 5명의 요원이 예비로 있으면서 역시나 기존 요원이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 즉각 충원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7명 한 팀이 1년 내내 같이 훈련을 하면서 팀워크를 맞추고 중사 팀장, 전방 척후, 부팀장, 통신병, 자동화기 사수, 후위 천병,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이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작전에 결정적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편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편제는 해체 직전, 그때 75년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만이산 까치부대는 동일한 임무와 유사한 훈련을 받았던 공군 실미도 요원들의 1971년 사건,
그리고 75년 해군 UDU에서 발생한 모종의 하극상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75년 11월 부대가 해체되고 맙니다. 75년이라고 하면 이미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시기였으므로 만이산 까치부대는 이미 해군 첩보부대 UDU 예하의 503 기지대로서 해체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해군에는 501과 502가 있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대들은 아직도 예전의 체계를 유지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이산 까치부대는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되지만 저도 가릴 건 가려서 얘기합니다. 이북 애들이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걔들 다 안다고요? 그럼 얘기해요? 아무튼 저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무튼 특이한 건 만이산 까치부대 역시나 공군 실미도 요원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어쩌면 더욱 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집단으로 탈출을 할 정도의 그런 부대 관리, 또 그런 요원들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해병대를 지원한 자원 중에서 나름 기준을 통과한 병 하사관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부대 관리에서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60년대 후반 중사 월급이 채 10,000원이 안 되던 시절 요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던 수당을 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치부를 한 사람이 있어서 만이산 까치부대라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해병대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그런 거 없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해병대 만이산 까치부대 요원들이 육해공 북파 요원들 중에선 가장 정예 요원들이었다. 특히나 서두에 말씀드린 개 중에는 병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 또 한때는 하사관보다 병들이 더 많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 이게 지원병 군대 해병대의 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즉 가성비가 최고인 그런 군대 해병대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까치부대 해체 이후 요원들이 해병대 2여단 특수수색대의 창설요원으로서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모군 해병대의 전투력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까지 단번에 소개할까 했는데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못다한 까치부대 사연과 2여단 수색대 창설 비화 등은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역사상 68년부터 75년까지 존재했던 전설의 만이산 까치부대를 소개했습니다. 제보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이산 까치부대 요원으로서 생과 사를 넘나들며 고생하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